지구촌 소식들 중요한 소식 top5는 세시방입니다. 세시방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부터 가보시죠. 스가 총리가 연임 포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열릴 일본 집권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다만 이달 30일까지인 이번 총리 임기는 채우겠다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 강행을 비롯해서 일찌감치 총리 연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왔는데요. 일본은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기 때문에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총리 연임을 포기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총재 불출마 선언 바로 전날에도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만나서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총재 선거용으로 약 316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준비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뒀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 아베 총리가 지병으로 사임한 이후 당내 주요 계파의 지지로 9월에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던 스가 총리는 집권 초기에는 7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 여론에 반하는 도쿄올림픽 강행과 코로나 방역 실패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임 직후에 실시된 교토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율이 46%로 지난달보다 6.5%포인트 상승했고 스가 총리의 퇴진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5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럼 정말 단명하는 총리로 또 기록에 남게 됐는데 스가 총리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요미우리 신문은 일단 가족들의 사임 권유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사실상 계파에 의해 좌우되는 일본 자민당 총재는 당내 주요 인사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도 확인했듯이 다음 달 있을 중요한 선거에서 스가 총리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는 이 자민당 당내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무엇보다 선거를 치르기 좋은 인물이 총재가 돼야 한다는 쪽으로 조율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당내 인사와 내각을 교체하려는 무리수를 뒀고 이로 인한 당내 반발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앞서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전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총재 선거를 중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역시 당내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당내 지지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각 계파의 이해관계에 의해 총리가 되긴 했지만 주요 계파 수장들이 등을 돌림에 따라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스가 총리 후임으로 어떤 인물들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과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나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자민당 전체 국회의원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여기에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속해 있죠. 예. 그리고 아수다루 부총리 겸 재무상이 대표를 맡고 있는 아소파가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로 지지하는 인물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아소파인 고노 행정개혁상이 모두 1위를 차지했고요. 이시바파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3위를 차지했는데요. 기존 관행대로 파벌 간의 조율로 결정이 될 건지 아니면 여론을 의식해서 새로운 세대를 선택할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오는 29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383표에 당원 383표를 더한 766표의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요.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되고 여기서는 당원표가 47표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 파벌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 가보시죠.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많이? 네, 이전 아프간 정부에서 경찰이나 판사 등 공무원으로 일했던 여성들에 대한 탈레반의 무자비한 처형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 들리고 있죠. 그리고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 주겠지만 남학생과 완전히 분리된 채 특히 여대생들은 눈만 내놓는 니캅을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요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수민족이나 여성을 탄압하는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의 눈으로 아프간을 주목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탈레반은 지난달 15일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장악한 직후부터 20년 전과 달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는데요. 고위 의사결정기구인 12인 위원회의 일부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일부 내각 인사를 임명하면서 새 정부 발표가 곧 임박했음을 알렸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프간 소규모 매체인 판지시르 옵서버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탈레반과 하카니 네트워크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탈레반의 2인자인 압둘가니 바라다르가 심하게 다쳐서 파키스탄으로 이송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탈레반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한편 판지시르 지역에서 저항 세력인 아프간 국민저항전선과 또 휴전협상과 교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탈레반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면서 전쟁 종결을 선언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국민저항전선 측은 탈레반의 거짓 선전이라면서 판지시르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탈레반 내부 갈등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은 탈레반이라고 뭉뚱그려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크고 작은 군벌들이 다 연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탈레반 안에도 지금 분파가 나뉘고 있습니다. 그 분파들 사이에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996년에 정권을 잡으면서 사실 잔혹무도한 샤리아법에 의한 통치로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문제는 이 수많은 군벌들의 세력이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 탈레반과 손을 잡고 있는 또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하카니 네트워크의 경우 저항 세력에 대한 강경 무력 진압을 주장을 하고 또 유화책을 펴려던 탈레반 지도부 측과 대립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가 아프간 마피아라고 부르는 하카니 네트워크는 하칸이란 성을 가진 씨족들이 뭉친 무장 조직인데요. 예. 굉장히 잔인한 자살 폭탄 테러 첩보 활동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아프간을 탈환했지만 경제 문제가 심각한 데다가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탈레반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카니 네트워크 측이 탐탁지 않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저항 세력들 반격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떤 네. 세력들이 얼마나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까? 아프간의 국부로 불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 장군의 아들인 아흐마드 마수드가 이끄는 아프간 국민저항전선은 현재 압눌라 살레 아프간 제1부통령과 야신지아 전 아프간군 참모총장 그리고 정부군 소수민족 군벌들이 뭉친 세력인데요. 예. 지금 최대 10,000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페르시아어로 5사자라는 뜻을 가진 천혜의 요새인 판지시르 지역에서 결사 항전을 공언하면서 탈레반에 맞서고 있습니다. 예. 사실 탈레반하고 협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저항군 세력이 원하는 쪽은 연합정부를 구성하자라는 것이고 탈레반은 뭐 내각의 새 장관 정도는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러면서 협상이 결렬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판지시르 지역은 소련을 비롯한 외세나 20년 전 탈레반 집권기에도 점령되지 않은 지역으로 상당히 상징적인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대다수가 파슈툰족인 탈레반과 달리 아프간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타지크족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탈레반에 의해서 억압받는 다른 소수 민족들도 속속 판지시르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탈레반이 이전에 5년 동안 통치했을 때와 달리 좀 달라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들어온 소식들을 보니까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직 그 경찰 했던 일단 여성들이 뭐 이를테면 가족 앞에서 살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 심각해 보이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탈레반 지도부 측은 유화책을 쓰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파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분파들까지 통제력이 다 미치지 않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지금 뭐 그 지도부에서는 뭐 어쨌든 달라지겠다 얘기를 하지만 이게 네. 뭐
먹히지 않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탈레반이 정권을 탈환했다고는 해도 아마 정상적인 통치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파들이 다시 떨어져 나가서 저항을 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게릴라전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아프간이 안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3시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